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시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 당선인은 위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살아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현판식이나 의례적인 행사 없이 간소하게 치러진 출범식. 민선국이 부산시정의 나침반이 될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들에게 친절과 겸손을 가장 먼저 당부했습니다. 인수위의 태도가 곧 새 시정의 신뢰이자 시민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부산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시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에 가장 중점을 둔 건 실무와 통합입니다. 인수위원장에는 선거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신영란 한국해양대 교수가 선임돼 실무형 진용을 갖췄습니다. 실무와 통합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유능과 겸손을 통해서 친절한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다짐하면서. 인수위원들의 구성도 눈에 띕니다. 전체 위원의 40%를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에서 40대 청년 실무 인사로 채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전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시민소통특위에는 야당 출신 인사도 폭넓게 배치하면서 진영을 넘어선 통합형 시정을 예고했습니다.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분과별 현안 점검과 공약 이행 계획 수립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변화를 예고한 전재수가 어떤 밑그림을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된 정영두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과 김해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두 당선인 모셨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우리 홍태용 후보님과 홍 후보 지지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김해 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제가 먼저 선거 과정에서 헝클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더 큰 김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후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그런 클린 선거 원칙을 고수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도 이 혼탁하고 비방하는
그런 선거보다 클린 선거를 하는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이 클린 선거를 제가 지향했던 것이 그런 원동력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제가 좀 잘 참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곧 민선 9기 김해시정을 이끌게 되십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핵심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제가 약속했던 시민 1인당 10만 원씩 민생지원금 지급하는 문제 반드시 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그 위축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천억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년 이상 방치되어 왔던 우리 오랜 기간 동안의 우리 김해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장유 여객 터미널을 제가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개통하겠다. 이 세 가지에 우선적으로 저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민선 9기가 마무리되는 4년 뒤를 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기대하십니까? 우리 김해에는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영두 시장 동안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이 몇 개라도 풀렸다. 정영두는 성과를 내는 시장이었다 하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과감하게 행동하고 추진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돌파하고 뛰어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정영두호 김해시정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김해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새벽 5시에 청소업체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과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정을 만들고 저 또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장,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인을 만나다 정영두 김해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시장이 임기 말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통영시 의원 당선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민선국이 출범 이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통영시는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 집행부는 인수인계에 집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낙선된 단체장이 원포인트 의뢰를 열어가지고 몇백억이 넘는 예산을 다룬 전례가 있는지 아예 아마 없을 겁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민선 9기에 제대로 인수인계하는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 본부는 방탄소년단 BTS의 부산 공연 기간인 오는 12일과 13일 동해선 광역전철과 일반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광역전철은
거제역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하루 3회 증편되며 공연이 끝나는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집중 배정됩니다. 막차 시간도 자정 15분으로 기존보다 30분 이상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과 동해선에는 하루 4회 임시열차가 추가 투입됩니다. 10일 새벽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금곡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돈사 한개동이 불에 타면서 내부에 있던 새끼돼지 700마리가 폐사하면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3일부터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양방향 과적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이 40톤, 축 중량이 10톤 이상은 통행이 제한됩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7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요금소 창원 방면 2개 차로에 과적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양방향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적발된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찬성률 64.4%로 기준을 넘기며 진주 봉원중 통폐합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 교육청은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 3월부터 진주 봉원중을 진주중학교와 진주여자중학교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 시 재학생은 남학생은 진주중으로, 여학생은 진주여중으로 배치되며 교통비 지원과 통학버스 운행 등 실질적인 통학 지원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교실 리모델링, 스마트 학습 공간 구축 등 통합 대상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치원 16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35개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구민 헌혈 주간을 운영합니다. 해운대구는 10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회 헌혈자와 유공기관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헌혈의 집 해운대센터에서는 오는 14일까지 구민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헌혈에 참여하면 혈액 검사와 함께 편의점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군이 참여하는 헌혈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사회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젊은 CEO 모임인 시빈회가 10일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시빈회는 취업 준비와 자기 개발에 힘쓰는 부산문화여고 학생 10여 명에게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시빈회 회원들은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진로에 대한 조언을 건넸고 학생들이 직접 내린 커피를 시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임 시장의 낙마로 무려 15개월 동안 이어졌던 창원시의 권항대행 체제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새 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흰천이 거치고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기훈 창원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시정 인수 절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남표 전 시장이 직을 상실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4개 분과 15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특별위원회와 전문가 30명이 포진한 자문위원회까지 더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업무를 인수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며 창원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실국별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민선고기 시정의 뼈대를 잡을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와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15개월 동안의 시정 공백을 끝내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민성국이 창원시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7월 민선국이 출범을 앞두고 도정 운영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경남 대도약 준비팀을 구성합니다.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민선 8기 동안 도정 성과와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국이 도정 비전과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도정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경남 연구원, 연구진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9일부터 경남 연구원에서 민선국이 공약 검토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경남 대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북구 화명일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으며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오후 6시 15분에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를 찾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일 경남 고성군 마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 예방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박 지사는 배수 펌프장 설치와 소하천, 배수로 정비 현황을 살피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 보완과 충분한 양생기간 확보 등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에도 기존 배수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민 불편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도내 재해 예방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진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 예정됐던 아시아드 주 경기장 임시구장 설계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북항 돔구장 건립을 공약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뜻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사직구장 재건축은 3년만 사용할 임시 야구장 건립에 최대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경기 방해와 안정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주먹구구식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3일부터 5월까지 공단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기획수사해 위반 업체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운영이 4곳, 대기 오염 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이 4곳 등이었습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